에코프로 BM이 12.9% 급등했습니다. 전일 61선 지지 양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대량거래 장대 양봉, 대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가 3.5% 올랐고요. 전일 전저점 지지 양봉, 오늘 5일선 회복 양봉입니다. 잠시 후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자세히 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마감했습니다. 전일은 0.5% 하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 이틀 연속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지지 후에 강한 양봉인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CES 2024 앞두고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 급등세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4가 1월 9일부터 개최됩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방문해서 AI를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하며 R&D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BI 매트릭스, 캡스톤 파트너스, 이노룰스, 솔트룩스, CE랩 등이 급등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월봉 차트입니다. 2017년부터 23년 초까지 1,000원에서 4,000원 박스권이었는데요. 4,000원 박스 상단 돌파하면서 7,000원 약간 위까지 갔었죠. 그래서 박스 높이가 기본 목표치인데 기본 목표치 달성하고 다시 내려와서 박스 상단 저항이었던 4,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지금 양봉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하면 다시 7,000원을 향해 갈 수가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주봉 보시면 저항이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그 이후에 지지됐고요. 지금 주봉상 박스 상단 저항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거래가 좀 부족한데 다음 주 이 박스 상단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폴라리스 오피스 일봉입니다. 오늘 상한가, 의미 있는 상한가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 상단에서 혹시 조정이 나오면 조정 확인하고 저점 매수 기회 한 번은 노려볼만 하고, 혹시 돌파를 하면 돌파 이후에 조정해서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를 또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일봉입니다. 지난 28일에 바닥권 상한가 장대 양봉이고 3일간 고가 놀이 패턴이라고 하죠. 저항 위에서 횡보하다가 오늘 대량거래 장대 양봉, 대양봉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이때 상장 첫날 11월 15일 상장 첫날의 시가와 저가, 여기가 지지였다가 깨지면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앞에서 3일간 횡보하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대량거래 장대양봉, 대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다가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단타 기회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고요. 7,800원의 저항을 매물 소화 돌파를 하면 그러면 만원 근처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 산업에 3년간 150조 원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선거 끝나도 부작용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3% 급등했고 2차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월봉 차트입니다. 장기 상승 추세 살아있고요. 주봉 차트 보시면 저항에서 부딪힌 모습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상승 대비 약한 조정이 나왔고, 주봉상 22평, 12평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아래꼬리 양봉으로 이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이 35만원 저항을 향해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죠. 일봉 차트 보시면 이 저항 그리고 그 자리 12월 4일에서 부딪히고 내려왔고 쌍봉으로 21선을 깼고 21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61선을 보러 가고 61선에서는 매수 기회가
된다. 과거에 61선 지지 나왔었고 저항으로 바뀌었고 지금 61선 우상향 상태에서 내려오면 강한 상승 이후에 완만한 조정으로 61선 첫 눌림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12월 30일 에코프로 BM 차트 분석 영상에서 다 미리 해드렸던 거고, 어제 61선 지지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세게 올라갈지 약하게 올라갈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시가가 저항에서 출발했죠. 지지받던 자리가 깨지고 올라오면 저항이 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5분봉으로 바꿔서 보면 아침에 저항받고 눌렸는데 다시 올라왔고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강한 상승이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오늘 외국인 매수 910억, 기관 매수 1478억 들어왔는데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오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5일선, 11선, 21선을 한 방에 돌파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고점 그리고 이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죠. 다만 전고점 부근에 매물이 있으니까 그 매물을 소화하는 눌림이 나올 때는 단타 매수도 될 거고 스윙 매수가 될 수가 있겠죠. 이 35만원 부근의 저항이 강한데 이 저항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급하게 매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오랜만에 연기금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대량 매수를 시작해서 다음 주도 이 흐름이 연기금 매수가 이어진다면 35만원 돌파해서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에코프로 BM 다음 주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하면 공매도 숏커버링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외국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 자리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 주 아래 꼬리 도지를 만들었고 연속 도지가 나오면서 전접점과 60주 이평을 지키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면 매도세 우위 구간이 일단락되고 다음 주 매수세 우위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봉 차트 이 자리가 생명선인데 왜 그런지는 과거 차트 영상 보시고요. 그 자리에서 어제 지지 양봉의 5일선 터닝 양봉, 5일선 회복 양봉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매도세 우위 구간 끝나고 다시 매수세 우위 구간 전고점을 향해서 일단 가는 흐름을 만들었다. 무조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강하게 올라가서 약하게 눌리고 돌파하면 이렇게 상승 N자 형태로 가고 위에 121선이 우하향에서 내려오고 있고 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 저항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승 N자 흐름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주 강한 매수세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 퀀텀 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이 폭스바겐 배터리 자회사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퀀텀 스케이프 주가는 지난밤 43% 급등했고요. 또 다른 뉴스로 삼성과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침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좀 길게 만들었어요. 필에이너지, 레이크 머티리얼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등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농화성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 이 긴 윗꼬리가 연속으로 있는 걸 볼 수 있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주봉을 보면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긴 윗꼬리를 달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고 현재 작년 12월 그리고 오늘 거기서 계속 긴 윗꼬리를 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봉의 강한 저항과 일봉의 저항이 맞물린 자리에서 20% 이상 급등했고 부딪히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봉상 저항을 분봉에 제가 그려놨는데, 그런 저항에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오면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왔나요? 한노화성 3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넥라인을 깨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넥라인을 깰 때라도 무조건 일단 팔고 다시 봐야 됩니다. 애플의 공간 컴퓨터 헤드셋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스코넥, 4x4, 알체라, 라운피플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5일 오늘 오전 북한이 백령도 장산곶 일대에 200여 발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사격 도발로 전쟁 관련주 빅텍, 삼성 ENC, IM, 휴니드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글로벌 기업 고어와 차세대 수소 전기차 전해질막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수소차 관련주 폴라리스 세원, 시노펙스, 세종공업, 삼보모터스 등 강세 보였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물류 로봇 개발 공급 업체로 T-로보틱스가 선정되면서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T-로보틱스의 주봉인데요. 2023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던 자리인데 하락 이후에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60주 이동평균선과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되면서 전저점에서 오늘 22%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지지가 이쁘게 되고 있고 강한 상승 조정의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향해 가는 힘이 작용할 수가 있겠죠. 단 당연히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런 저항에서 분명히 눌림이 나올 겁니다. 이 조정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주봉 일봉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00억 대량 거래 장대 양봉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 급증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전일 급등했던 유가, 정유, 가스 관련주 반락을 세게 했습니다. 어제 1등으로 상한가 갔던 흥구석유가 5.8% 빠졌는데 뒤따라서 쫓아가던 후발주는 이렇게 14%, 13%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선도주로 단타를 하더라도 선도주로 해야 된다. 후발주 한국석유는 어제 27% 올랐지만 오늘 14% 빠지면서 어제 양봉, 장대 양봉의 시가까지 내려왔는데요. 흥구석유는 상대적으로 덜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한국석유는 5일선까지 내려왔는데 흥구석유는 5일선과 이격이 꽤 남아있죠. 그래서 흥구석유는 죽더라도 이 박스권을 갭으로 강하게 돌파한 상태에서 오늘 빠지다가도 들어올리는 모습이 분봉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시 눌렸다가도 한 번은 상승하려는 힘이 나왔다가 죽더라도 죽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네요.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예측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일봉인데 바닥권 장대 양봉 상한가를 만들고 고가놀이 패턴을 만들다가 중기분봉상 박스권 돌파하면서 오늘 급등 나왔죠. 캡스톤 파트너스 30분봉으로 보면 대략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끝났는데 오늘 시가 갭 돌파가 나오고 눌렸는데 아랫꼬리를 달다가 시가를 회복하면서 상승이 세게 나왔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 지킬 자리를 지켜주면서 올라왔고 아침 고점 저항을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일봉과 중기 분봉, 단기 분봉상 지킬 자리 지켜주고 돌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매매 내역을 보면은 돌파 매수를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여기 손절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내가 생각했던 자리를 깨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점을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눌렸다가 이렇게 갈 걸로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5분의 22편과 전저점을 깼다. 그러면
이게 얼만큼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상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팔고 다시 올라갈지언정 리스크 관리상 기준을 깨면, 내가 정한 기준을 깨면 손절하는 겁니다. 만약 하락이 강하고 반등이 약하고 다시 하락이 이어지면 다시 재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하락이 강하게 나올 듯 했는데 아래꼬리 달더니 강하게 올라오고 약하게 눌린다. 그러면 다시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역시나 기준선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도 소액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손절을 못하면 절대 단타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의 일봉 차트입니다. 앞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고 강한 상승의 완만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려야 된다라고 12월 26일에 촬영한 달란트 투자 출연 영상 보면 에코프로 머티 여기까지 내려오면 산다, 여기 내려오면 매수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촬영이 26일이었고 27일날 그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런데 이 고점 12월 19일 고점 22만 3천원을 경신했다가 오늘 고가 대비 세게 빠졌습니다. 긴 윗꼬리 음봉인데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 음봉으로 안 좋은 트랩이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저항이나 목표치나 이런 자리에서 역V자로 내려오는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봉상 고점을 경신했는데 올라갈 땐 괜찮죠. 근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내려오고 역V자로 내려오면 반드시 분할 매도라도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패턴이 확실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작게 이제 좀 1분봉이나 3분봉 더 작게 보면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숄 패턴이 프랙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바로 깨고 내려가는 역V자인데 헤드앤숄더 머리 어깨형 패턴이 나왔고 아침에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는데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라도 뒤늦게 여기서라도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강한 하락이 나온 거죠.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를 해보면 AI 챗봇 관련주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BI 매트릭스, 캡스톤 파트너스, 솔트룩스 급등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및 2차전지, 필에너지, 에코프로 BM,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스코넥, 포바이포, 알체라, 라온피플 강했고요. 그 외에 스마트홈 관련주, 전쟁 관련주, 정치 테마주 움직임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주요 종목을 보면 대부분 AI 관련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AI 테마가 좋은 흐름 이어지는지 추적해야 되겠네요. 코스피가 0.35% 하락했는데요. 21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 21선 깨져 있죠. S&P 500 일봉 차트도 어제 21선 깨졌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3일간 음봉이 나왔지만 21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막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만약에 미국이 또 빠진다 그러면 내일 월요일 우리 시장 하락 출발할 텐데 하락하더라도 뭐 큰 걱정은 안 되는 것이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종목별 움직임이 살아있죠.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보면은 시장 조정이지만 좋은 주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1.39% 올랐고 종목별 장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21선을 깰 때 우리가 21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이 또 빠져서 월요일 아침에 우리 시장 빠지더라도 다시 또 종목별 장세는 나타난다라고 확률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1선에서 도지 만들고 깰려다가 지키면서 올라갔는데 월요일날 21선을 지키는지 봐야 되고, 미국 시장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여기 저항받다가 살짝 저항받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밑에서는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주말에
좀 더 자세하게 월봉, 주봉, 일봉, 코스피와 미국 시장 차트 분석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차트 분석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오는 가운데 코스닥은 그저께는 5일선 지켰고 어제는 5일선 깼지만 양봉으로 양도지로 11선을 지켰고 오늘 다시 강한 양봉으로 전고점까지 올려놓고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주봉이 양봉으로 확실하게 상승세가 나타난 상황인데요. 종목 장세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1월 초 효과가 나타난 상황에서 한 번에 죽을 가능성은 적고 눌렸다가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코스피 개관이 5,7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1,380억, 기관이 1,700억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4원 상승하여 1,315.4원. 아시아 증시 일본이 소폭 상승, 상해, 홍콩 증시 소폭 하락. 미 증시 선물 약세 흐름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 하이닉스가 0.8% 올랐고요. 포스코 홀딩스 2.2%, 포스코 퓨처엠 3.78%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3%, 에코프로 3.5%, HLB, JYP 엔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포스코 홀딩스, HD 현대 일렉트릭, 포스코 퓨처엠, HMM.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 상위에 셀트리온,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바이오 ETF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기금은 바이오를 계속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MM, 에코프로 머티,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기아를 매수했네요.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오테크닉스, 솔트룩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코스닥 기간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LNF, SM.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 상위에 에코프로 BM, LNF, 알테오젠.